안녕하세요. 제가 틈나는 대로 찍어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도 출제 기간이라서 현생에 치이느라고 이제서야 한 지문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한 지문씩 끊어서 올려주려고 하는데 뭐가 어려웠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오답률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학 지문에서 우르르 많이 나왔더라고. 근데 읽어보니까 그럴만했어.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좀 뜯어보자고. 저도 사실 경제맹이거든요. 요즘 동공부가 대세인데 저도 공부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려서 사회문화, 뭐 윤리 이런 거 좋아했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 나오는 거? 경제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경제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여러분의 수준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1번부터 번호를 매기셔야 됩니다. 그쵸? 3문단, 4문단, 그리고 5문단까지 이렇게 매겨지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이건 뭐 인트로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가 세모죠.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 자, 시행집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괄호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연결된 이렇게 구성된 비교 집단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라고 하면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하면 비교 집단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말할 거야. 이제 밑에선 이렇게 말할 거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개념을 못 외우겠다. 그럼 일문단에 개념이 있었다 정도 이해하시고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정보량이 진짜 많은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오시면 되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제모죠.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거 막 실험할 때 막 독립변수 막 이런 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구성하셨던 적이 있거나 뭐 과학 실험 해보신 적이 있거나 그렇다면 그 변수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사건 이외에는 변수가 다 동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가령 어떤 사건, 가령은 예를 들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말이 너무 어려웠어? 그럼 가령부터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알려면 이거 외에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렇죠. 랜덤 뽑기. 그러나 세모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중차분법은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중차분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거는 이제부터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중차분법은 실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시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 그러니까 이미 겪은 애들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 안 겪은 애들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네, 당연하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가 가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다른 변수가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 이외에 아무 결과에 차이가 날 이런 이유가 없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건이 없었더라도 이렇게 일어날 것을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변수가 개입하면 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나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중차분법은 순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자 물을 공급받는 자 이거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했던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다. 그렇다면 이 수원을 바꿨다라는 것이 변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를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수원이 바뀐 뒤,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수원을 바꿨을 때 어느 한쪽의 콜레라 사망률이 올라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그 전까지는 뭐 비슷했는데 한쪽이 수원을 바꾸면서 한쪽의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된다. 아니 혹은 한쪽의 사망률이 내려갔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중차분법을 지금 두 문단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행추세 가설이라는 것은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변수에 변화가 없다. 다른 변수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아니라 다르지 않다. 그런데 평행추세 가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다른 변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컨대 세모예요.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직종이 다르다는 얘기죠. 직종이 다르다는 거는 사실 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어느 쪽에서는 당연하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변수가 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행추세 가설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본 통계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설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다가 체크 좀 할게. 일단 문제가 있어. 평행추세 가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뭐냐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됐다는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설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표본 간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의 발생 동시성이 이 과정에서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평가원이 얼마나 변태 같은 줄 알아? 이렇게 말했지. 이 문제가 지금 고스란히 몇 번에 나왔냐면 16번에 나와요. 왜냐면 지금 다른 예시를 잘못 들었다가 잘못하면 철퇴 맞을 수도 있거든. 여기선 변수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고용처럼 경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 통계의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가정의 충족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잠깐 뒤로 가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나는 먼저 풀었으니까 여기 지금 답 나온 것만 살짝 보면 지금 답이 4번이거든? 근데 여기 봐봐. 비교 집단의 변화를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 자, 이거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 더 신랄 평가를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9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얘가 지금 다른 변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그 전의 전의 시간, 사건 발생 전의 시간으로 파악하면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거든. 그래서 얘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보세요. 방금 전 그 말이 어디 나와? 비교 집단을 큐즈 식당들로 택하든 피즈 식당을 택하든 비교 집단에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설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거보다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경기 변동에 민감한 고용 같은 데서는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이따 5문단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건데 그럼 4문단, 5문단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방금 전에 그 부분이 고용이라는 걸로 예시로 그대로 나왔고요. 그걸 지금 사실은 그대로 선택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얘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 아까 이중차분법을 했으니까 차이 보시면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맞잖아요. 그치? 그렇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이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 수준 등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는 그럼 아까 뭐였지? 평행 추세 과정에
규정에 따르면 맞잖아요. 비교 집단을 큐즈 집단들로 인해서 큐즈 집단으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며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가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그렇죠. 큐즈 집단이랑 비교하면 3.4명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이거 두 개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전제로 지울 수가 있고요. 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게 시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는요. 지문에서 그대로 주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방금 전에 그 문제는 심지어 지금 그래서 위에를 읽지도 않았어. 물론 저는 지금 풀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변수들 뭐 이런 거 얘기해 보면 앞에 나오는 변수들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해서 이거는 질문이 더 있으면 댓글 다시면 제가 추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만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 보시면 시행 집단과 여러 집단의 표본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대로 나왔네 또. 여기 뒤에 보시면 그래서 아까 봤던 2번 같은 경우에도 오문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차분법에 대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찾고 싶어? 오문단에 찾으세요. 그치? 오문단에 찾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가 4문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6번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같은 경우에 5문단이랑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부분이랑 비교를 해보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그러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4번부터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아는 것은인데 자, 5번부터 볼게요. 순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원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겠죠. 3문단에 있었습니다.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었다. 그치? 왜냐면 사실 완벽하게 사람 일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 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진짜 치사했어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지 적용할 수 없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수원을 바꾸면서 유의미한 차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X. 3문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1문단인과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평행추측 가전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둘 다 평행추세 가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평행추세 가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2문단에서 찾으셔야겠죠.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왜요?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 아예 안 된다고는 안 했거든요. 네, 정말 치사하죠? 1번이에요. 이게 1문단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근데 실험적 방법에서는 자, 얘들아 실험적 방법이 어디 나오냐면요. 1문단에 나오거든요. 1문단에. 근데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평가라는 게 아니라 실험적 방법에서 뭐라 그랬니?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후 차이가 아니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것과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것을 빼서 혹은 그것을 비교해서 차이를 낸다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말 치사하게 여러분이 헷갈리게 했는데 치사할수록 뭐다? 지문밖에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중차분법에 대한 기억을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기억이 뭡니까? 색깔을 바꿔서 형광펜을 좀 칠해볼게요.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이것저것 얘는 그치? 자, 이거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때는 원래는 그 사건 외에 다른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 증가보다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치?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고용률 증가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 비교 집단에는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고용률 증가보다 어떻겠어요? 작겠죠. 왜냐면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아웃.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이 된다면 그렇다면 비교 집단을 이용해서 평가한 경우에는 더 크게 효과가 날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조건이 지금 같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같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좀 빛을 덜 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마저 없었으면 더더욱이 격차가 벌어졌을 텐데 프로그램이 더 있는 덕분에 격차가 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있긴 있는데 평행 추세 집단이었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걸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이랑 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중간을 건너뛰어가지고 좀 헷갈리고 어렵다. 그럼 질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6번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였어요. 보시면 S국가 P주와 Q주 이 두 가지가 다른 집단이죠. 근데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 일부이다. 92년에 4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네요. 최저임금을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큐주는 올리지 않았다. 그럼 이 두 개가 비교되는 집단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시행 집단이 될 것이고 얘는 비교 집단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피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4달러 임금을 지급했고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고요.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이미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지. 근데 고용이라는 건 아까 말했잖아. 경기 인상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피주 안에서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자하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시행집단 안에서 일어난 변화 1.3명이다. 맞습니다. 그쵸? 시행집단 지금 보면 여기서 시행집단 안에서 지금 1.3명의 변화 일어났죠. 사실은 유의미한 결과를 생각해보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의 수준 등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네, 여기서 보면 그렇죠.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비교집단을 큐주 식당으로 택해서 이중차법을 적용하면 두 개를 빼면 3.3명이 나타나는 게 맞고요. 비교집단의 변화를 근데 앞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4문단에 나왔고요. 5번에 보시면 비교 집단은 큐주 식당을 택하든 피주의 고임금 식당을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 자, 이거는요. 아까 5문단에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5문단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유사한 말로 넣어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에 거랑 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더 없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A 같은 결과의 차이가 나다와 신문의 나다는 완전 다른 말이죠. 차이가 벌어지다. 랑 신문에 벌어지다 말도 안 되잖아요. 즉 X. 그리고요. 5번부터 얘기해 볼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인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위협받을 가능성을 뭐 축소한다? 축소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치만 오늘 이만 말을 축소하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그렇고요. 유사성을 높이려고 같은 경우에 통계적 유사성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계적 유사성 통계를 유사하게 하려고 좀 더 정교하게 하려고 이런 의미인데 목소리를 정교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볼륨을 올린 거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과 건조주의보는 약간 뭐 결론은 결정을 했다라고 뜻이라면 건조주의보는 약간 선포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틀렸죠. 산에 가려다 생각을 바꿨다. 와 B에 나오는 B는 무슨 상황입니까? 수원을 바꿨다. 교체하다잖아요. 그치? 생각을 교체한 거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자, 해서 어려운 지문이 맞았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것 같아서 한 지문 이제 틈나는 때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정리는 다 했겠지만 제 지문 정리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가 문학이 어렵다고 해서 문학도 다 풀어봤거든? 근데 문학은 사실 딱히 어려운 지문을 모르겠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문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이번에는 어려운 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안녕 해놓고 말이 많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수능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뜬금없는 뜬구름으로 내가 대박을 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막 열심히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